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정부가 2018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연금을 늘리고 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박정인 기자가 전합니다. 내년 복지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 중 하나는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입니다.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었고 새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대표 사례입니다.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지급받는 기초연금액이 현 20만 6천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이를 위해 노인 일자리와 급여도 늘립니다. 51만 4천 개로 7만 7천 개를 늘리고 급여도 한 달에 27만 원으로 5만 원 올리는 것입니다. 7월부터는 만 5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가정은 아동수당으로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받습니다.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연령 요건만 맞으면 최장 72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년 보건의료 분야에서 큰 변화는 치매 국가 책임제가 본격 시행되고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치매 예방과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각 지역의 치매 지원센터와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치매 안심병원이 확대됩니다.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지금까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초음파, MRI, 로봇 수술 등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들이 내년부터 단계별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취업에 제약이 있어 자립이 쉽지 않은데요. 경기도가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성인 발달장애인 전용 자립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정두리 기자가 전합니다. 반년 전부터 자취를 시작한 발달장애인 함진호 씨. 마트에서 꼼꼼하게 식재료를 고르는 모습이 꽤 익숙해 보입니다. 함 씨가 혼자 살 수 있게 된 건 주거 코치라고 불리는 사회복지사가 늘 함께하기 때문. 공과금 정리나 집안일을 반복해 가르쳐주고 덕분에 함 씨는 평범한 일상을 꿈꾸게 됐습니다. 자립을 하고 운전면허를 이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고 이제 차도 사고 싶고 여러 가지 여자친구도 생기려고. 발달장애인 박규용 씨는 첫 직장 생활에 들떠 있습니다. 휠체어나 전동기기를 간단하게 수리하는 보조기기 사후 관리사로 다음 달이면 대학병원에 인턴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도와주면 제 마음을 따뜻하고 뿌듯해집니다. 경기도는 이처럼 가사부터 취업까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담은 성인 발달장애인 전용 자립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안전 교육부터 경제, 심리, 인간관계 등 5단계로 나눠 장애인 지원센터 등에서 무료로 익힐 수 있게 했습니다. 단계별로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 방법과 과제가 자세히 제시되어 있어서 진행자가 누구든 일관된 효과성을 이끌어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시범 운영 후 매뉴얼을 보완하고 내년까지 최종 프로그램을 도내 관련 기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이틀에 한 번꼴로 고독사가 발생했는데요.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서울의 한 자치구가 고독사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을 위한 방문 서비스 시행에 나섰습니다. 이명화 기자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구룡마을.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골목 사이를 어르신들이 느릿느릿 거닙니다. 처녀 세대 대부분이 70대 이상 노인들인데 지난해 이 마을에서만 3건의 고독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고독사 확실 사례는 160여 건으로 이틀에 한 번꼴이고 의심 사례는 2,100여 건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강남구가 먼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처녀 가구 중 홀몸 노인과 장애인 가구가 480가구를 차지하는 세곡동에 지난 5월 방문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사회복지사들이 어르신들을 찾아가 말동무가 돼주고 집 청소도 도와주는데 낯설어하던 어르신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복지사들의 방문이 반가울 따름입니다. 제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도 못했고 또 그런 걸 뭐 생각지도 안 했는데 이렇게 저한테 희망을 주셔가지고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복지사들이 경로당이 상주하다 보니 상태가 나쁜 위암 말기 환자를 병원으로 옮겼고 저혈당으로 쓰러진 시각장애인을 긴급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댁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온 뱃속에 복수가 가득 차가지고 식사도 못 하시고 2박 3일을 설득을 해서 결국은 병원에 가셨어요. 강남구는 세곡동 사례를 검토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상대로 방문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경기도가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장애계는 시설 법인화가 거주인의 인권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탈시설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경기도가 법인 전환 정책을 진행하고 있어 장애계가 정부의 탈시설 정책 추진에 모순된 정책이라며 질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안정적 운영을 이유로 지난 2015년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의 법인 전환 기준을 보통 재산 1에서 2억 수준으로 낮춘 데 이어 3천에서 5천만 원 수준으로 추가 완화를 계획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28일 경기도 장애인복지 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에서 관련 공개 토론회를 계획했지만 장애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해야 한다고 주변에 너무 많은 민원이 있어서 기존의 법인 시설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정원이 많이 있긴 하지만 50명 정원에서 30명, 30명에서 20명 현원이 줄어들고 있고 보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에 장애계 단체는 지자체의 개인시설 법인화가 현 정부의 탈시설 추진 정책과 반대된다며 비판했습니다. 법인화를 완화시켜주면 틀림없이 법인화가 될 거고 시설을 폐쇄하려고 할 때 법인 시설 폐쇄하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거고 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을 내야 되는 정책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경기도가 왜 이렇게 반대되는 정책을 하느냐. 이것은 장애인 정책을 역행하는 거다. 장애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개인시설의 법인 전환 지원을 계속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100세 시대인 요즘 중장년층은 은퇴를 한 후에도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재취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이 다시 일자리를 얻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경기도의 재취업 교육 현장. 50을 넘긴 중년의 구직자들이 진작에 면접 전문가 앞에서 모의 면접을 치릅니다. 입사 지원을 해주셨는데 회사에서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른 기업, 경쟁 기업에 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특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족집게 과외처럼 하나하나 보완점을 짚어주고 자세까지 체크해줍니다.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알게 되었고요. 그 알게 된 내용을 가지고 구직 활동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즐거운 제2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 후 직업을 바꿔 인생 2막을 여는데 성공한 선배 구직자는 노하우를 쏟아내며 일일 강사로 나섰고 귀를 쫑긋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40대부터 60대까지 중장년층 구직자들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중장년층 구직자들을 위한 전직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연 것. 25명의 소수 정예로 전직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받고 교육 이수에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멘토로 취업해 활동하거나 다른 기업으로의 재취업 알선도 해줍니다. 교육비와 교재비 등 수강료도 전액 무료, 수당까지 지급돼 의지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재 전직에 성공하신 분들이 현재 강사로 나오셔서 전직 성공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용기를 드리고 있고요. 경기도는 퇴직자들의 인생 이모작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4050 재취업 특강 등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제TV 뉴스 박정희입니다. 서울시 장애인체육회는 생활체육의 참여율을 높이고 인식 개선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시청 휠체어 컬링팀과 함께 재능 나눔 활동에 나섰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지도자들의 구령에 맞춰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고 자, 쭉 앞으로 펴주세요. 자, 등을 쭉 펴시고 자, 한 5초 정도만. 자, 하나, 둘, 셋. 단단히 옷을 챙겨 입고 조심스럽게 올라선 빙판 위. 선수들이 직접 사용하는 스틱으로 스톤을 힘껏 밀어봅니다. 우와, 되게 잘한다. 지난 30일 이천훈련원에서 진행된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의 스포츠 재능나눔데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8월 재능나눔데이는 재능기부자로 나선 서울시청 휠체어 컬링팀이 동대 부속고등학교 학생과 국립재활원의 참여자들을 만났습니다. 체육활동의 긍정적 측면을 알리고 자연스러운 교류를 위한 사업은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고 인식 개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참여자들은 처음 접하는 종목에 관심을 보이며 활력소를 찾기도 했습니다. 사고 나고 병원에 박혀 있다가 밖으로 나오니까 좋고 예전 성격이 다시 나오는 것 같아요. 운동을 사고 나기 전부터 좋아했는데 저한테 맞는 운동 찾으려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해봤어요. 매달 진행되고 있는 스포츠와 재능 나눔의 만남은 체육을 통한 사회적 긍정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돌입니다. 전국자원봉사연맹이 인천 부평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위한 천사 무료급식소를 개관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고령화 속도가 전국 5위권 내에 드는 지역으로 2045년까지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 100만 명을 돌파하고 노년 부양비 증가율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천사 무료급식소는 매주 3회 오전 10시부터 인천 지역 독거노인과 소외된 빈곤노인을 위해 무료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배달, 합동 생신장치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립생태원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 이소부화를 발간하고 이번 달부터 전국 장애인 도서관과 장애인 단체에 배포합니다. 청각 장애인용 수화 영상 도서는 40편의 이소부화 에피소드를 5분에서 10분 길이의 영상으로 각각 제작해 원하는 동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용 점자 도서는 풀어쓰기 방식을 적용하는 점자의 특성상 모두 2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미래병원 등 관내 유관기관 3곳과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북 발달센터와 미래병원 등 4개 기관은 발달장애인의 복지 의료 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대상 학대 폭력 등의 피해자 긴급보호 연계,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울진군 엑스포공원에서 2017 경상북도 농촌지도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 강석호 국회의원, 나기보 농수산위원장과 도의원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대회에서는 비전 선포식과 농식품 6차 산업 성공 사례 발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장애인 신문 브리핑입니다.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 신문과 함께 다시 짚어봅니다. 장애인 신문 1206호에서는 광화문 농성장을 방문한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과 농성 중단에 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지난 8월 25일 오전 박 장관이 장애 등급제 폐지와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를 외치며 5년 동안 이어져 온 광화문 농성장을 찾아 정부의 노력을 약속하는 한편 관련 위원회 구성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농성을 진행해온 공동행동은 정부의 약속에 믿음을 갖고 광화문 농성장 중단을 결의했고 9월 5일 공식 해체 예정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64조 2,416억 원 편성했습니다.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예산안은 정부 전체 지출의 15% 수준이며 복지 분야 총 지출 중 4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에는 장애인 연금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 건강 관련 사업을 위해 9억 원이 신규 배정되는 등 계획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다음은 국가교육회의에서 장애인 교육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계 단체에 따르면 정부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교육회의 설치와 관련한 입법 예고를 한 가운데 장애인 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계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계획에 장애인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계 1위 경호원으로 한때 잘 나갔던 마이클은 한순간의 실수로 의뢰인이 죽고 모든 명성을 잃게 된다. 옛 지위를 되찾기 위해서 어떤 의뢰인이든 가리지 않고 미션을 수행하던 그는 무자비한 독재자 두코비치의 유죄를 밝힐 증인을 24시간 안에 네덜란드로 호송해주면 옛 명성을 되찾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의뢰인은 마이클의 목숨을 수십 번이나 노렸던 전설의 킬러 킨케이드. 누가 누구를 지켜야 될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 속에서 킨케이드와 마이클은 네덜란드로 향하며 적과의 동침을 시작하는데 세상 제일 잘난 맛에 사는 섭의 1순위 보디가드가 지명수배 1순위 킬러를 보호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킬러의 보디가드. 킬러와 보디가드의 만남이라는 독특한 설정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두 주인공의 개성 넘치는 연기력과 뛰어난 감정 연기로 재미가 더해져 관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를 딛고 음악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트랜스젠더 가수 헤드윅이 밴드와 함께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펼치는 모습을 그린 뮤지컬 헤드윅. 오는 11월 5일까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온 트릭과 필립 형제가 어느 날 나타난 시카고갱 해롤드를 만나 우연히 동거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연극 오펀스. 오는 9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대학로 아트원 시어터 2관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의 안호준입니다. 병원에서 다들 엑스레이 한 번쯤은 찍어본 적 있으시죠? 엑스레이가 병원에서만 쓰이는 물건인 줄 알았던 제가 얼마 전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엑스레이로 사물을 표현하는 닉 베세이의 전시를 다녀왔는데요. 닉 베세이는 20여 년을 걸쳐 작은 곤충부터 거대한 비행기까지 엑스레이로 촬영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입니다. 전화기나 곰인형 같이 일상에서 흔히 보는 사물을 엑스레이로 통해 표현한 작품들을 한번 보실래요? 꽃을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면 꽃 속에 씨앗을 품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꽃이 품고 있는 씨앗들의 모습들 어떠세요? 신기하죠? 꽃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 또 있는데요.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시선을 돌리면 꽃으로 변합니다. 총에 꽂힌 장미는 평화를 상징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은 1960에서 70년대 미국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막아선 군인들의 총구에 장미를 꽂았던 모습을 영감을 얻어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물건들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 작품들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들처럼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지금보다 더 재밌고 신나는 일들이 가득한 일상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국내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노인들의 자살률도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